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날 그 시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연 3째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수가 뭐 장중에 저점이었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게 마감을 했지만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이유에 비하면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미 뭐 다 알고 계시지만 FOMC 회의록이 이제 그 간밤에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연준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왔어요. 인플레이션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래서 뭐 이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하고 이런 건 없다.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빠른 그 경제 회복 시에는 테이퍼링 논의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물론 일부지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의록이라는 게 공개되면 이제 회의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하고는 사뭇 다른 조금 결이 다른 거를 시장이 느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6월에 열리는 FOMC 그 회의 결과를 우리가 더 긴장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시장에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어제 휴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휴장 끝에 새롭게 이제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이런 뉴스를 접하고 나니까 조금 뭐 너무 가벼운 출발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양시장 다 좀 무겁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3140까지도 이렇게 밀려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되면서 기관이 이제 그 순매도 물량을 조금씩 이렇게 줄이면서 낙폭이 좁혀지면서 올라와서 결국은 3162.2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0.34%가 하락을 했고요. 이게 외국인들은 뭐 6,558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결국 이제 개인이 8,577억 그렇게 샀습니다.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한 2천억 넘게 팔았어요. 반면에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기관은 이제 뒤늦게 뭐 한 97억 정도 순매수에 가담했지만 기관은 계속해서 순매도 쪽을 유지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장내내.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986억 거의 1,000억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어요. 거기에 힘입어서 오히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1%가 올라서 971.1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 뉴스를 받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낌새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테이퍼링 뭐 얘기가 걱정을 하면서도 오히려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에 힘입어서 기술주 일부 하고 오히려 그쪽에 또 선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우리 시장도 오늘 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이슈도 있었지만 그런 쪽, 또 뭐 인터넷 플랫폼, 뭐 네이버 카카오 나름대로 뭐 잘 견뎌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HMM 같은 경우 해운 운임 이쪽에는 오늘도 이제 이런 주식은 뭐 7.47%나 올랐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지난 그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이 그 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서 HMM이나 뭐 풍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거는 주봉을 수렴하니 주봉 따라서 해라. 예, 오늘도 뭐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풍산 같은 것도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일봉 보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 주봉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커머디티 쪽의 것들은 오늘 좀 미국 시장도 선물 시장 제가 꼭 봐야 된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의 선물도 오늘 좀
조정을 보였어요. 그동안 급하게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조정 받으면 당연히 그 다음날 우리 시장은 또 그렇게 반영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서 HMM도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것들, 그래서 뭐 전환사채 같은 거 다 주식으로 전환했다. 근데 그거 팔려고 전환한 거 아닙니다. 매각한다 그러잖아요. 매각하려면 주식을 갖고 있어야죠. 예. 아마 뭐 이제 그리고 이게 점점 잘 되니까 주주로서의 지분을 이제 좀 늘려가겠죠. 근데 이게 뭐 요새 배 구하기가 힘들대요. 컨테이너선 구하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 HMM도 다목적선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컨테이너선이 아니에요. 무슨 이런 장비 싣고 다니는 그런 건데 그게 이렇게 컨테이너선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거를 5척이나 투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다목적선 이제 그 얘기 무슨 얘기? 그 정도로 여기가 요새 배구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는데 이거는 제 느낌상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이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원자력 그 발전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를 부각했는데 이 원자력 발전의 문제는 제가 그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이 백만개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이제 막 댓글 달아서 굉장히 제가 그때는 뭐 요새는 뭐 웬만한 댓글을 뭐 괜찮습니다만 그때는 막 되게 충격받고 그랬어요. 이건 난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 주장이 어떻고 뭐 이게 같다 부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예를 한번 들었죠. 뭐 유럽 같은 경우에 그 소규모 발전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막 열병합 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런 그 소규모급 이게 소형 그 모듈 원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SMR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형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체가 틀려서 방사능 폐기물도 적게 나오고 또 재처리도 가능하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는 앞으로 7, 8년 안에 이쪽이 확 꽃이 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안정성과 재처리 기술만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정말 이거는 그 청정 에너지로 우리가 효율 높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고온수 전해라고 이거를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전기 분해하면 산소하고 수소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수소 추출 여기서 나오는 수소는 그린 수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요거는 저도 조금 더 공부해서 따로 요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랬었고 오늘 그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 관련돼서 정작 이제 뭐 삼성전자는 100원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게 20일이죠. 미국 시간 20일. 그 미 상무부에서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하잖아요. 뭐 TSMC, 삼성전자 다 불러놓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날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쪽, 장비 관련 쪽들이 오늘 좀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 게 이제 오늘 시장의 뭐 특징이라면 특징으로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미국 FOMC 회의록에 나타난 기류의 변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FOMC에 나타난 이 기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연준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없다. 그리고 뭐 실제로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그때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조금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 게 이번에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이게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 우리가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첫 단계에 첫 발로 들어갔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쉬고 있을 때 옐런 장관이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과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게 그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일선상의 끝은 어디냐? 6월 FOMC 회의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 재무장관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뭐 자리에서 우연히 스피치 하다가 우연히 나온 것처럼 얘기되지만 이게 다 계산된 거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또 그 다음날 황급히 봉합하고 그 다음에 또 반응을 보고 또 이번에 또 한 3주 간격을 두고 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거기에 또 결이 다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컨대 그러면 뭐 바로 6월 들어가서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 막 금리를 만지작거려서 금리를 올리고 그럴 것이냐, 뭐 그렇게는 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충격이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매달 이 1200억 달러씩 그 자산 매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뭐 이제 그걸 갖고 첫 번째 속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연준에 풀어놨던 돈을 회수해가는. 근데 연준의 입장도 그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돈을 풀었던 거를 그냥 쫙 뽑아간다. 이건 안 되죠. 그럼 충격이 있으니까 실제로 실물 경기가 쫓아오는 속도를 봐가면서 시작을 할 텐데, 진행을 할 텐데, 그 시작점을 어디를 놓고 보느냐 하는 거에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6월 FOMC 회의에서 어떻든 간, 어떤 식으로든 간, 이 테이퍼링, 다시 말해서 이 유동성 긴축을 시작하는 어떤 뭐를 던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자꾸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 빠졌다가 뭐 주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고 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주가가 빠져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새롭게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냐 하면은 이 긴축이라는 거하고 또 싸워야 돼요. 이 긴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 가느냐. 그런데 어쨌든 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시장의 뭐 호재는 아니죠. 그렇죠. 호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뭐 투자 성과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래서 이 걸림돌은, 이 허들은 이제부터는 아무 때나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하게 돼버렸다, 상황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첫 번째 말씀드린 이 FOMC에서의 그 긴축, 유동성 긴축에 따르는 것만은 못하지만, 코인 시장의 붕괴도 또 그 하나로 좀 들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차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 시장의 자금하고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웃집이다. 비슷한 뭐 위험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슷한 쪽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막 갑자기 수백 조가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렇다고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뭐 반등도 하고 여기도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충격을 너무 세게 먹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뭐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테이퍼링에 비할 바는 못하지만 아무튼 증시로 그 자금 유입이 더뎌지거나 아니면 그게 좀 일부 좀 곤란해지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장을 계속 추적해 나가야지 되는 거죠.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어느 기업이 좋고 어느 뭐 그런 거 다 알아요. 이제 다 압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렇잖아요. 뭐 이게 뭐 장이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이러한 불확실성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뀔 때 이때는 이게 뭐예요? 6월 FOMC 회의 결과 아니에요. 그 결과 전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그거 다 쓸데없는 그냥 자기 견해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주는 건 어디예요? FOMC죠. 그때 이제 이게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뀔 겁니다. 서로 악재라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시장에서 제일 나쁜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비록 뭐 좋은 호재가 아닐지라도 그게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게 시장으로 보면 오히려 좋아요. 다만 일시적인 충격은 이번에는 좀 받을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5월 초에 옐런 장관도 그렇게 발언한 게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충격 완화시키는 거를 하기 위해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막 자고 나니까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는 그렇다면 이게 시간을 두고 거론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충격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기술 성장주라고 분류되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시장도 보면 우리 시장이 여태까지 그 선물하고 현물 사이에서 백오데이션 상태였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하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싸야 돼요. 선물이 미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비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역전돼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죠? 현재 현물 가격이 더 비싸고 미래 가격이 더 낮았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그렇지만 이게 바뀌어서 컨텐코라고 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또 되짚어 볼 수 있어요. 현재가 미래보다 가격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에 거품이 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가격에 그런 얘기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높아졌다 하는 거는 현재 가격의 거품이 줄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이유예요. 이런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미리 이제 시장이 반영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매도가 생기면 아마 다시 재개되면 콘텐코 상태로 갈 겁니다라고 그 지난달 말쯤에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정상화됐다. 미래 가격이 현재 현가보다 비싼 상태로 됐다는 거는 이 새롭게 나오는 테이퍼링 충격이 아주 세게 갑자기 연준이 야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우리가 다 그냥 리즈너블하게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테이퍼링의 시작점만 알리는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럼 이 충격이 어떻게 미칠 것이냐가 우리는 궁금한 거잖아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더 궁금해 내가 가진 주식이 그러면 빠져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그 유동성 축소라는 게 일단 시작을 알리든 하든 일단 그거는 주식 시장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터지면 발표가 되면 일단 시장은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흔한 얘기로 가치주는 괜찮고 성장주는 안 되고 그런 거는
그건 너무 고려적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가치주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산업권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고 성장주도 많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게 한 번 되면 시장은 그냥 덜컥 한번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경기 민감 쪽이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는 나머지는 또 성장권에서도 가치가 왜냐하면 성장주가 요새는 성장주면서 가치주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는 백신 필요하고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더 투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우리가 국민들이 백신을 많이 맞으면 딴 나라 여행 갈 때 거기서 14일간 격리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국민들이 몇 퍼센트가 백신에 접종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하나도 안 이상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우리가 몇 사람이 걸려서 몇 사람이 죽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백신이 처음 개발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제부터 스피드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대통령 가시면 하여튼 이게 또 하나의 변수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또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행이나 그런 이제 소비 유통 이런 쪽, 그리고 내수 이런 쪽도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섣불리 움직여봤자 6월 중순까지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위에 넣고 계시다면 구태여 이게 성장주냐 기술주냐 이런 거 따지면서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갑자기 어떤 이슈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일부 익절을 해서 이익을 좀 챙겨두셔라. 이번에도 우리가 알지만 현금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 만약에 이게 FOMC에서 뭔가 발표해서 덜컹 났을 때 현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현금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행동 영역이 넓어지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 사서 못 먹는 장, 그런 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지키시라. 그래서 적어도 6월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루하지만 제 책 그거 있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인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거기 많이 써놨거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기초적인 그 공부를 좀 해서 힘을 좀 축적해 놓으시는 게 아는 만큼 버는 데가 주식시장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 브런치 카페는 토요일 날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환율. 잘 아시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금리 말씀드리니까 참 좋다고 하시는 분 많아서. 그리고 그것과 주식시장의 얘기. 그래서 옛날 거도 그러니까 브런치 카페 좀 시간 날 때 돌려보세요. 시장이 이럴 때 좀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기분 전환을 하면은 제가 연주 영상 올렸던 슬꼰생 슬기로운 꼰대 생활 줄임말입니다. 슬꼰생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잘 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기분 전환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강태공의 고든 낚시질 있잖아요. 지금은 좀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힘든 거로 따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중순이면 해결나는 일인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한정 기다리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멘탈 관리에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